무라카미 하루키, 내겐 천사 같던 그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32. 어느 날 우주를 방황하는 한 청년이 우물로 들어갔다. 그는 우주의 강대함에 지쳐 미지의 죽음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우물은 조금씩 기분 좋게 느껴졌고 기묘한 힘이 온화하게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1km쯤 내려가서 그는 적당한 횡혈을 발견하고 그리고 잠입해 구불구불한 길을 정처 없이 계속해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시계가 멎어버렸기 때문이다. 2시간 동안인지도 알 수 없었고 이틀 동안인지도 알 수 없었다. 공포감이나 피로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이전에 느낀 불가사의한 힘은 전과 다름없이 그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갑자기 햇빛을 느꼈다. 횡렬은 다른 우물에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물을 기어올라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 그는 우물가에 걸터앉아 무엇 하나 끄리낄 것 없이 탁 트인 황야를 바라보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뭔가가 달랐다. 바람의 내음, 태양. 태양은 공중에 있으면서도 마치 석양처럼 오렌지색의 거대한 덩어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25만 년 후에 태양은 폭발할 거야. 꽝! OFF라고. 대단한 시간은 아니지만 말야. 바람이 그를 향해 그렇게 속삭였다. 나에 대해선 마음 쓰지 않아도 좋아. 난 다만 바람일 뿐이야. 만약 자네가 그렇게 부르겠다면 화성인이라고 불러도 좋아. 나쁜 메아리는 아니야. 그런 말 따위는 내겐 의미가 없지만 말야. 하지만 짓거리고 있잖아. 내가 짓거리고 있는 건 자네야. 나는 자네의 마음에 힌트를 주고 있을 뿐이야. 태양은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나이를 먹은 거지? 죽어가는 거라고? 나도 자네도 어쩔 수가 없어. 어째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자네가 우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약 15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자네들 세상의 속담에 있듯이 세월은 화살 같은 거야. 자네가 빠져나온 우물은 시간의 왜곡에 따라 뚫린 거야. 즉 우리는 시간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거지. 우주의 창조에서 죽음까지를 말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도 없거니와 죽음도 없어. 바람이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기꺼이. 자네는 뭘 배우나? 대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바람이 웃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고요가 화성의 지표를 덮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총구를 관자놀이에 대고 가만히 방아쇠를 당겼다. 33. 전화벨이 울렸다. 돌아왔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만나고 싶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5시에 YMCA 앞에서 봐요. YMCA에서 뭘 하고 있나? 프랑스 회화요. 프랑스 회화라.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샤워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 내가 맥주를 다 마실 무렵 폭포수 같은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YMCA에 도착했을 때 비는 완전히 그쳤으나 문을 나서는 여자들은 미심쩍은 듯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산을 펼치거나 또는 젓거나 하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차를 멈춰 엔진을 끄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로 거뭇하게 젖은 문 기둥은 황야에 써있는 2개의 묘석처럼 보였다. 약간 더럽고 음산한 YMCA 건물의 이웃에는 새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품위가 떨어지는 임대 빌딩이 서 있고 옥상에는 전기 냉장고를 선전하는 거대한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30세 정도의 어딘지 빈혈증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자가 상반신을 구부리고 그것도 즐거운 듯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덕분에 나는 냉장고 속의 내용물을 엿볼 수 있었다.
냉동실에서 얼음과 1리터들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냉동, 새우팩 2단째에는 달걀 케이스와 버터와 치즈와 햄, 3단째에는 생선과 닭다리, 가장 아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토마토, 오이, 아스파라거스, 양산치에 그레이프 프루터, 문에는 코카콜라와 맥주 큰 병이 3병씩에다 우유팩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핸들에 기댄 채 냉장고의 내용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순서를 쭉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래도 1리터의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게 많았고 드레싱이 없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온 것은 5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라코스테의 핑크색 폴로 셔츠와 흰 면으로 된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머리는 뒤로 묶었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3살쯤은 더 나이를 먹은 듯 했다. 머리 모양과 안경 탓인지도 모른다. 굉장한 비였어요. 조수석에 올라타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신경질적으로 스커트 자락을 바로잡았다. 젖었나? 약간요. 나는 뒷좌석에서 수영장에 갔을 때 이후로 계속 놓아두었던 비치 타올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것으로 얼굴에 땀을 닦고 머리를 몇 번인가 훔치고 나서 내게 돌려주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홍수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덕분에 시원해졌잖아.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어 바깥의 기온을 확인했다. 나와 그녀의 사이에는 이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뭔가 조화롭지 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행은 즐거웠나? 나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여행 따윈 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째서 거짓말 따위를 했지? 나중에 얘기하죠. 34. 나는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가장 나중에 거짓말을 한 것은 작년의 일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꺼림직한 일이다. 거짓말과 침묵은 현대 인간 사회에서 만연한 2가지 커다란 제약이라고 말해도 좋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하고 부단히 침묵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계속 짓거리고 그것도 진실밖에 짓거리지 않는다면 진실의 가치 같은 것은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지난해 가을 나와 나의 여자친구는 벗은 몸으로 침대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파 있었다. 뭔가 먹을 게 없을까?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물어봤다. 찾아볼게요. 그녀는 벗은 채로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오래된 빵을 찾아냈다. 그리고 양상추와 소시지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침대로 날아왔다. 그것은 10월 치고는 좀 지나치게 추운 밤으로 침대를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몸은 통조림에 든 생선처럼 아주 차가워져 있었다. 계산은 없어요? 괜찮아, 이걸로 됐어.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샌드위치를 씹어 먹으며 TV로 흘러간 영화를 보았다. 콰이어 강의 달이었다. 마지막에 다리가 폭파되는 장면에서 그녀는 한동안 신음했다.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막연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써있는 알렉기네스를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긍지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지. 그녀는 입안 가득 빵을 넣은 채 인간의 긍지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언제나 그랬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나를 사랑해요? 물론.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언젠가 좀 더 뒤에요? 물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묻기 전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말하는 걸 잊었던 거지. 애는 몇 명을 원해요? 3명. 남자, 여자. 여자 2에 남자가 1.
그녀는 커피로 입안의 빵을 삼켜 내리고 나서 지그시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짓말.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틀렸다. 나는 한 가지밖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피한 하루 보내세요.